나의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아들보다 하루라도 늦게 눈을 감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보다 나이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겠지. 내가 언제 갈지 모르니 작은 방에 흰 모시 한복을 걸어둬요.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면 어쩌나 해서 날마다 자기 전에 기도해요. 우리 아들보다 하루라도 더 살다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구클럽하우스 과장 한지연입니다. 네, 저는 정신장애인들의 삶의 회복을 지원하는 일을 현재 15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는 보통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10대 초반 그리고 20대 후반에 발병하는 후천적 질병인데요. 이 정신장애는 그러한 시기에 발병을 하다 보니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복 이후에도 정신장애인들의 약물과 증상 관리를 통한 자기 관리가 지속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되고요. 또 사회 재활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교육이나 취업, 또 자립에 대한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신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병을 통해서 가족들 역시도 삶의 어려움과 힘듦을 함께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병은 잦은 재발로 인해서 단거리의 회복의 과정이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의 회복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 가족들과 당사자 모두가 다른 장애인보다는 조금 더 많은 고통을 감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장애 가족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심리적, 정서적 이런 스트레스를 보호부담이라고 합니다. 이 보호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제공이 가장 필요하고요. 더불어 가족들의 삶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삶에 초점을 두고 또 그 회복을 통해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원과 개입들이 중요합니다. 사실 송구클럽하우스에서는 2014년부터 그런 가족들의 삶을 지원하기 위해서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서 지속적인 회복 교육 그리고 인문학을 통한 본인의 삶의 성찰 그리고 가족들과의 이런 정보 교류와 연대를 통한 지지체계를 지원하여서 가족분들이 자녀의 병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본인의 삶을 깊이 있게 성찰하고 더불어 자녀와 본인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가족의 회복을 지원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 지역 정신재활시설 4개소의 기관들이 함께 모여 가디언스 클럽이라는 정신장애인의 가족들의 희망과 또 용기를 주는 조력자로서 교육, 연대, 공모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있고 또 당사자, 가족,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파트너십으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우리는 태어나서 또 가족, 그리고 성장해서 학교, 또 직장, 사회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경험들을 나누면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보다 더 많은 세계 깊이들을 세상을 알게 되는데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바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는 다양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환경을 변화시켜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에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데요.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그래서 질적 연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그 중에서 대상자의 이야기에 초점을 둔 생애사 연구가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가장 큰 틀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의 이야기에 초점을 둔다는 것은 결국 전문가의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고유하게 경험한 삶의 그 과정 속에 겪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삶의 긴 과정 속에서 개인, 가족, 사회의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본인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의 실마리를 그 이야기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정신장애 가족들 역시도 조금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특정의 문화와 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개인과 문화의 특정한 집단과 사회의 그런 경험들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생애사 연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는 정신장애 자녀를 둔 생애사적인 연구를 접근으로 해서 정신장애 가족들의 어려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적게는 10년, 길게는 30년간 정신장애 가족을 돌보는 가족들의 삶의 경험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책을 생애사적인 접근으로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숲을 거닐다는 총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들이 안내하는 인생의 숲을 거닐며 저자인 제가 가족들에게 관심을 둔 사연과 또 자기의 과거와 마주하면서 객관화를 통한 자기 성찰의 인생의 여정을 다룬 일부 숲 나를 찾다 1부에 구성되어 있고요. 더불어 정신장애인 자녀를 둔 6명의 가족들이 용기 있게 본인의 삶들을 풀어낸 숲 생명을 본다가 2부에 실려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사실 그 정신장애 자녀를 둔 가족들의 삶의 경험은 마치 슬픔과 상실의 경험과 유사했습니다. 이는 정신장애의 발병 그 과정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족들에게는 좌절을 주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울이나 슬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죄책감과 분노라는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가족 역시 그 길에서 이 현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 인생에서 정말 발견한 중요한 가치와 행복은 무엇이고, 또 사랑과 인내 그리고 용서의 과정을 통해 자녀를 통해 가족들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경험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가족들이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를 거닐면서 저는 제 자신의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얻게 되었고, 제가 숨겨두었던 상처와 아픔을 내면의 빗장을 열어서 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사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이 좋은 도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객관화를 통한 성찰의 과정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면서 이러한 저의 성찰과 자기 객관화를 통해서 저의 인생의 숲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부 숲 생명을 품다에서는 인생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변화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4개의 변화 속에서 만나는 씨앗, 그리고 꽃, 열매, 나무와 같은 생명을 품게 되는 숲의 신비로운 비밀들을 어머니들께서 인생의 그 여정 가운데 발견한 비밀을 여러분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2부 숲 생명을 품다에서는 6명의 어머니들의 삶의 여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다림의 씨앗처럼 있는 그대로 자녀를 바라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자녀의 회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김지숙 어머니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흔들리는 피늘꽃처럼 작은 인생의 풍파 속에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 김경주 어머니의 이야기, 또 한많은 인생사로 얽힌 가시덤불 속에서 아들을 위한 가슴꽃을 피워낸 김순자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변해버린 아들을 되찾기 위해 과거를 놓고
세상 모든 것을 변한다는 삶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야 진정한 삶의 열매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이미숙 어머니의 이야기. 또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어머니의 사랑과 이제는 아픈 딸이 자신을 지켜주는 아낌없는 나무가 되어 있다는 강부정 어머니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아들보다 하루 더 사는 것이 소원이란 말하며 봄을 품은 겨울처럼 늘 그 자리에서 서 있길 바라는 김영희 어머니의 인생의 계절 이야기가 모여 인생의 숲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니 이런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암시를 늘 나 자신에게 해요. 그러다 보면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책은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정신장애인들을 만나며 느낀 자기 객관화와 더불어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가 회복되어 가는 생애사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정신장애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회복의 실마리를 찾아가는데 이 책이 위로와 힘을 주길 응원합니다. 또 정신장애라는 삶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친구, 이웃의 이야기에 라는 이야기에 여러분이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한 내면의 빗장을 용기 있게 내어보는데 여러분의 삶의 회복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걸어가고 또 듣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생에서 수많은 길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만 그 인생의 길을 어떠한 자세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또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삶의 여정이 될 거라 믿으며 여러분의 인생의 숲도 당당하게 걸어가길 저 역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의 경험들을 그 저자인 제 자신이 죄송해요. 시라는 오신아. 왜? 무슨 생각을? 좌절 그리고 슬픔과 우울을 거쳐 또 죄책감과 말이 3번